안녕하십니까, 김동진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7년도 간평민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제가 어떻게 준비했고 또 어떻게 1년 동안 강의를 진행할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도 자세하게 이제 비교를 해보고 그 물건이 어떤 성능을 가지고 어떨 때 쓸지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선택을 하는데, 강의라고 하는 것도 선택할 때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아보고 선택해야지 그냥 덥석덥석 선택하면 후회하는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김동진은 이렇게 1년 동안 강의를 진행하니까 뭐 선택할 만 하겠네, 이런 식으로 밑그림을 그리시면서 어떻게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카페에 보면 제 카페가 있습니다. 가입하시고요. 카페에 가시게 되면 단톡방도 있거든요. 제가 거기다가 이제 자료 같은 것도 함께 공유를 하니까 들어오시고 알림 끄기 하시면 돼요. 알림 끄기 하면 이제 공부에 방해도 되지 않고 저만 이제 톡을 남기기 때문에 한 2, 3일에 한 번 정도씩만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먼저 이제 2026년도 교재 강의 시험 결과에 대해서 또 한번 리포터 해봐야겠죠. 강의입니다. 설명, 강의 진도에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해서 보강은 없었고요. 그 기본 강의 진행할 때 제 기억에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더 했던 거 외에는 별도의 큰 보강 전혀 없었고요. 날림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해서 뭐 기본 강의 때 해야 될 부분을 못 끝내가지고 다음 순환에 넘기고 그런 것들은 강의 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강의를 절대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제 모의고사 같은 강의를 진행할 때는 제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가지고 아주 짧게 진행해서 적지 않은 분들께서 민법 공부할 때 투자할 시간을 절약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뭐 강의에 아무 문제 없었고요. 자, 교재의 경우도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첫 해 때 제가 이제 어차피 뭐 기본서야 다 거기서 거기니까 그 문제집을 OX 형식으로 쓸 때에 OX집 갖고 되겠나 이런 말들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를 기점으로 뭐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 대해서 증명이 됐고요. 또 제가 큰 소리 빵빵 쳤던 거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 교재. 아마 올해 그 간평 민법 교재 중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아닐까 싶고요. 제 마무리 교재 가지고 시험 마무리 대비하신 분들은 시험장 갔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따로 굳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거고요. 적중률에 관한 부분도 이미 검증됐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상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고, 2027년 시험 같은 경우도 똑같을 겁니다. 자, 먼저 이제 1년 커리큘럼부터 볼 건데요. 이 컬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일방적으로 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요. 학원 측에서 결정을 하고 저한테 이제 던져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이제 최대한 고민을 해가지고 제 수강생분들께서 민법 공부를 잘 할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하는 건데, 올해 이제 그 강의 컬이가 변경됐는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 해서 제가 조금 원래 처음에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수험생분들의 합숙 순서에 부합하게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잠깐 보시게 되면 이제 기본 이론 강의가 있고요. 그 2단계 보시게 되면 짧게 이론 요약 정리하고 3단계 문풀하고 4단계 최종 정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인데 이게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추후에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자,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1단계인데요. 기본 이론 강의입니다. 당연히 민법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필수로서 들어야 될 강의고요. 간평 민법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민법 문제를 풀 때 기본기 전혀 없이 그냥 뭐 정답만 외워가지고는 일정 이상 점수를 받을 수가 없고요. 그렇게 공부하다가 만약에 간평 1차 시험 떨어지게 되면 진짜 그 수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간평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수강해야 될 강의입니다. 그래서 1단계 기본 이론 강의 같은 경우는요, 조문 판례를 중심으로
민법의 체계를 확립하는 강의고요. 자, 교재 같은 경우는 간평민법 3판이라고 해가지고 소위 기본서라고 하죠. 기본서로서 진행되는데 제가 올해 그 3판 작업할 때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린 게 첫 번째가 교재 분량을 제가 더 줄였습니다. 해가지고요. 그 교재 내지라고 하잖아요. 판례 3기까지 포함해가지고 아마 398페이지인가 될 겁니다. 즉 400을 넘지 않습니다. 분량 아마 최소화될 거고요. 다음에 이제 밑줄도 다 추가해서 작업을 해놨거든요. 해서 아마 밑줄을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조금씩 추가하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제가 꼼꼼하게 밑줄도 다 추가를 해놨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밑줄 중심으로 읽으시면서 수업 들으시면 될 수 있게끔 제가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특징을 보시니까요, 제가 깔끔하게 쉽게 정리해드리고 이해도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민법이라고 하는 게 양이 많잖아요. 공부할 때 전부 다 강하게 공부할 수는 없어요. 강하게 할 것도 있고 약하게 할 것도 있거든요. 자, 그 강사가 존재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강약에 대해서 조절해주는 역할을 강사가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수험생분께서 직접 하게 되면 간평 기출 한 20년치 하고 노무사, 변리사 등등등까지 다 분석해야 되는데 수험생분께서 이걸 언제 할 겁니까? 강사가 대신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강의 들을 때 효율적으로 수강을 하시고요. 복습할 때 편하게 복습하기 위해서 필로가 제공됩니다. 해서 거의 뭐 필기한 것도 추가되는 거 거의 없고요. 이 필로에 있는 내용 정도 잘 보시게 되면요. 충분히 이제 민법 될 수 있고, 그래서 기본 강의 수강하시고 난 다음에는요. 그냥 편안하게 밑줄 친 거 읽으시면서 필기노트 같이 보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꾸준하게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쭉 따라오시면 그걸로 충분한 게 이제 1단계고요. 2단계인데 저는 올해 이게 이제 아주 좋은 그런 것 같아요. 초심자분은 물론이고 재시생분들도 꼭 들어야 될 강의인 게 일단 강의 목표인데 시험 마무리 단계에서 필요한 핵심적 내용을 미리 압축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리입니다. 미리. 그리고 다음 단계인 문풀로 나아가기 위한 강의거든요. 해서 강의 교재를 보시니까 파이널 민법 제2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는 이제 파이널 민법 가지고 제일 마지막이 파이널 강의니까 좀 짧기도 하고 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바뀌면서 제가 파이널 민법 제2판 강의 교재를 2단계에서 미리 사용해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 2단계에서 사용하는 파이널 민법 교재가요, 나중에 4단계에서 최종 정리 때 쓸 교재하고 똑같은 교재거든요. 해서 법학 민법은 특히나 반복이 제일 중요해요. 반복이. 근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마무리 강전 때 파이널 교재로 강의하다 보니까 그 마무리 강의 끝나고 시험일까지 기간이 많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험생, 수강생 분들께서 많은 반복을 좀 도모하기는 힘든 짧은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진행해버리면요, 2단계에서 파이널 민법 가지고 한번 진하게 미리 한번 공부하시고 또 계속 해독하시면서 나중에 4단계에 가가지고 한 번 더 빠르게 리마인드를 하고 시험장 들어가면 민법 문제 풀 때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어질 겁니다. 해서 작년과 달리 제일 큰 변화가 2단계에서 원래 파이널 때 쓸 교재를 미리 땡겨와서 미리 진하게 강의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건대 민법에 대한 여러 걱정이 있죠. 민법에 양이 많다. 양이 많고 뭐 정리가 안 되고 암기도 잘 안 되고 기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완전히 이제 덜어낼 수 있는 과정이 될 거고요. 2번입니다. 파이널 교재 가지고 마무리 단계에서 반드시 챙겨야 될 내용을 완벽하게 미리 정리를 해놓고 여러분들 3번도 중요한 게 이 2단계에서 제가 파이널 민법으로서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가 이제 1회가 있겠고 그 다음에 2회가 있잖아요. 3회가 이렇게 있으면 첫날 이제 수업을 다 해요.
그럼 그 다음날 2회차 수업 들을 때 1회차 수업 진도 나간 만큼의 범위 내에서 모든 지문이 아니고 틀린 지문들이 있죠. 틀린 지문, 기출을 제가 뽑아내가지고 왜 이 지문들이 틀렸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전날 수업 듣고 복습한 다음에 틀린 지문 한번 쫙 확인해가지고 이 부분이 틀렸네라고 쉽게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는 반면에 이게 틀린 건데 내가 어제 공부했던 부분인데 또 놓치는 게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시 복습하실 때 파이널 교재에다가 표시를 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무엇 있음이라고 돼 있는데 기출지문에서 없다고 해가지고 틀린 지문 낸 적이 있으면요. 또 이걸 틀렸을 때는요. 교재에다가 쭉 빼셔가지고 없다고 하면 틀린 지문이다. 이런 식으로 복습할 때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서 책 정리를 해두시면 나중에 4단계 갔을 때도 쉽게 빨리빨리 책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요거 거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3단계 가가지고 이제 문제풀이 강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풀 강의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문제풀이 방법을 익히는가 동시에 핵심 쟁점에 대해서 반복하고 정리하는 강의거든요. 이때 이제 간편 민법 연습 제3판을 사용하는데 올해 이 책 보고 쉬고 시험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적지 않은 분들께서 똑같이 나왔다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간편 민법 연습도 분량을 최소화시킬 거고요. 감정평가사 기출은 물론이고 변리사, 노무사에서 나왔던 기출 지문을 전부 다 책에 넣어버리면 또 그러면 이제 재수강생 분들의 분량 부담이 늘겠죠.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전부 다 지문을 쪼개가지고 기출됐던 내용들 중에서 엄선해가지고 진짜야 이거는 간평시험에서 나올 수 있고 나왔을 때 반드시 맞춰야 한다라고 생각되는 것들만 수록을 했습니다. 그럼 달리 얘기하면 이거는 나오기 힘들고 나와도 간평 수험생분들께서 이까지 공부해가지고 맞출 필요 뭐 있겠노 이런 생각되는 것들은 다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최신 판례인데요. 올해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최신 판례 2개가 곧바로 출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 최신 판례 같은 경우는 이제 최신이니까 기출이 없는 것도 많거든요. 그럼 제가 최신 판례의 핵심을 제가 파악해가지고 제가 출제 예상 지문을 만들어서 또 교재에 수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 시험 문제 푸는 연습은 간편민법 3판을 계속 돌리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강의 특징 부분 가시면요. 그 강사가 문제풀이 강의할 때 버벅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실력이 부족하고 준비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사법시험부터 지금 객관식 민법 강의를 17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가지고 대한민국 민법에서 객관식 문제 민법만큼은 제가 제일 분석을 잘하고 제가 제일 잘 설명합니다. 왜 계속 그것만 했습니까요? 해서 이제는 어떤 지문을 봤을 때 출제자가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냈는지에 대해서 바로 압니다. 그 핵심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해설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기출이라고 하는 거를 기출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하고 정답을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기출이 중요한 이유는 기출된 내용이 나오는데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기출된 내용을 병형해가지고 출제하는 게 많거든요. 저는 이제 하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기출 문제가 다음번에 변형될 때 어느 부분을 바꿀지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가지고 그 부분 또 미리 다 수업 시간 때 수강생 분들께서 시험장에서 대비할 수 있게끔 전부 다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강의할 때 문제만 쫙 푸는 게 아니고요. 핵심 내용을 먼저 압축해서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드리고 해서 A라고 하는 거는 B입니다. 이런 식으로 짧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거에 기초해서 그래서 1번 지문의 경우는 틀린 거고 2번 지문의 경우는 옳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간편 민법 연습 제3판과 관련해가지고 가장 큰 게 뭐냐면요.
어떤 X라고 하는 주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 주제에 대해서 수많은 기출 지문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통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요, 각각의 지문들이 전체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수험생분들께서 짧은 시간 내에 그게 같은 지문이다라고 판단해서 중복되는 거니까 뭐 삭제하거나 모으거나 그렇게도 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걸 제가 전부 대신 책 작업을 할 때 이미 다 해뒀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지문이 있었을 때 이게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연습이 되거든요. 그 나중에 시험이 임박했을 때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문 하나만 보고 넘어가게 되면 이 간평 민법 연습책도 아주 빠르게 해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간평 민법 시험 준비할 때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서도 목표했던 점수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교재니까 선택했으면 끝까지 믿고 반복만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음에 4단계 가가지고 이제 최종 정리가 이루어지는데요. 단기 기억을 위해서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해서 여러분들께서 1차 공부할 때 민법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다. 시험장에서 1차 시험 깔끔하게 문제 푸시고 난 이후에 시험장에서 나오면서 다 잊어버리고 이제 머리를 또 2차 과목에 쓰시면 되거든요. 그럼 결국 시험을 시간 투자를 최소하면서도 점수를 잘 받는 가장 큰 비법은요. 시험 직전에 보는 거예요. 시험 직전에. 직전에 봤으면 이게 단기 기여가 돼가지고 시험장 갔을 때 정확하게 이게 왜 옳은지 틀린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방금 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기억을 위해서 빠르게 리마인드하고 한 번 더 최종 정리하는 강의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2단계에서 썼던 교재를 똑같이 쓰거든요. 그럼 2단계 듣고 4단계 듣는 분들께서는 4단계 이미 들을 때 책의 정리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하고 그 상간에 이제 여러 번 책도 봤을 거기 때문에 4단계 강의 들을 때 배속을 한 1.6배속에서 한 1.8배속까지 해도 충분히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빨리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키핑된 시간 있잖아요. 전략한 시간을 1차에 끝판대왕 과목 있죠. 그런 과목에 조금 더 투자하시게 되면 당연히 1차 합격의 확률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방금 본 사람이 제일 유리하기 때문에 방금 본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 4단계에 있는 정리 강의고요. 중요한 내용을 빠르게 리마인드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간평 강의 이제 2년 전에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제 OT 영상이 아직도 유튜브에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이상하다. 원래 간평 같은 시험에서는 마무리가 제일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이 간평 수험가에서 마무리 교재나 마무리 강의에 대한 중요성이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다. 대신 제가 2, 3년 내에 그 분위기를 바꾸겠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고 곧바로 이제 현실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 강의는 진짜 많은 분들께서 듣고 도움 많이 받았던 강의니까 꼭 선택해서 잘 들으시고요. 이제 5단계 가가지고 모의고사를 하는데 요게 순서가 바뀐 게 참 좋은 게 뭐냐면요. 자, 모의고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강의가 이루어지면 첫째가 모의고사 문제 풀었을 때 틀린 거 있잖아요. 그거 마땅히 정리할 곳이 없죠. 왜 아직까지 파이널 교재가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요. 또 두 번째는 파이널 강의를 제일 끝에 해버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시험일까지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이널 교재만 또 계속 돌리면서 또 모의고사 문제를 아예 안 풀어버리니까 실전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5단계로 가서 실전 모고를 보는 게 참 좋은 게 일단 뭐 최종 실전 연습을 하기 위한 과정이고 이제 파일로서 제공이 되는데 강의 특징 부분 가시면요. 총 10회인데 저는 진모로서 6회 진행합니다. 해서 민법 총칙을 3등분 해가지고 3회 진행하고 물권법도 쪼개가지고 3회 진행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이제 진도표를 알려드려요. 예를 들면 민총의 경우에 처음부터 뭐 실종 선고까지 이런 식으로 제가
1회차 진도를 알려드리거든요. 그럼 이만큼 내용에 대해서 파이널 교재를 빠르게 읽고 시험을 보시면 돼요. 시험을 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파이널 교재를 자연스럽게 해독을 또 1차 목표로 하고 또 모고를 풀면서 연습을 하면 되거든요. 그럼 시험 문제 풀 때 또 틀린 게 발견되겠죠. 틀린 것들이 발견되면 시험지 자체에 또 정리하면 자료가 분산돼 버리니까 다시 한번 복습할 때 빠르게 파이널 교재를 펼쳐가지고 이게 이건데 내가 틀렸네. 그럼 또 책에 간단하게 가필해가지고 다음부터 틀리지 않을 수 있게끔 정리를 하시면 돼요. 하고 저는 이제 모의고사 강의를 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제 강의를 쭉 듣고 따라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설명을 좀 임팩트하게 합니다. 그래서 강의 설명 시간을 최소화시켜가지고요. 아마 한 회분 정도 풀이할 때 1시간 한 30분에서 길면 2시간 내에 마무리를 해드리지 4시간까지 끌고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 출제할 때 중요한 최신 판례하고요. 기타 다른 시험 기출문제도 반영해가지고 특히 2027년도에 있을 2월 달에 있을 이제 변리사 시험 있잖아요. 그래서 민총에 나왔던 지문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 시험도 잘 나오니까 이런 기타 기출 문제를 또 분석해가지고 중요하다 싶은 것들이 있었을 때는 모의고사에 반영해가지고 따로 여러분들께서 기출 최신 거 구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모의고사만 쭉 풀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 정도 했으면 1, 2, 3, 4 해가지고 5까지 해가지고 각 이제 스텝마다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2년 전에 제가 간편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약속했던 부분을 성실히 이행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 3, 4년 정도는 예상했는데 좀 더 빠르게 2년 만에 간편 민법에서 검증은 끝났습니다. 처음 제가 간편 강의 시작할 때 쟤는 간편 시험 기출 문제를 분석하지 못해가지고 양을 늘리지 않을까 보강도 거의 안 하고 양 안 늘렸죠. 그리고 간편 시험 같은 경우에 간편 시험 특유의 지출 출제 경향에 대해서 파악했을까? 다 파악이 이미 된 상태에서 취득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이 끝났고요. 세 번째, 저는 여러분들 1타가 되고 난 다음에는 놓칠 일이 없거든요. 왜? 더 열심히 합니다. 해서 올해 저도 교재, 강의 더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준비할 생각이기 때문에 저를 선택했는데 김동진이 강의를 게을리한다, 책을 개판으로 쓴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그래서 올해 시험 같은 경우도 간편 민법만큼은요, 저를 믿고 따라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까지 아주 자신 있게 알려드리고요. 1년 OT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OT 영상 듣는 분들 중에서 인문특강 아직 안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문특강 방문각 홈페이지에 그 무료 특강이라고 하는 메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당연히 무료로서 올라가 있고 총 분량이 9강밖에 안 되고요. 한 강 또 4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 먹으시면 이틀 정도 시간 투자하시면 충분히 들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 인문특강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그런 강사이기 때문에 이 인문특강 반드시 먼저 들으시고 이제 기본 강의부터 하나하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전 이제 인문특강하고 기본 강의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